안녕하세요. 천재소망입니다. 오늘은 제 사탄이네요. 사탄. 사탄에 우리 이제 2022년 5월 30일 날 개정된 거 이제 사탄입니다. 저번 1탄, 2탄, 3탄까지는 1탄은 총칙이고 설명드렸고 2탄은 우리가 복합자재 하면 설명드렸고 3탄은 방화문이고, 자, 4탄은 이제 자동 방화 셔터입니다. 이 자동 방화 셔터는 방화문만 열심히 영상을 보신 분이면 방화 셔터는 금방 이해됩니다. 그래서 자, 방화 셔터, 자동 방화 셔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동 방화 셔터는 먼저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영상 183번입니다.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 2022년 2월 11일 날 제정된 부분에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제정된 내용인데 이제 건축자재 된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34조가 나옵니다. 34조에 보면 자동 방화 셔터의 성능 기준 및 구성이라고 나옵니다. 자, 1항이 건축물 방화 구역을 위해 설치하는 방화 셔터는 건축물 용도 따라 가지고 규칙 제14조 3항에 정하는 성능 이상으로 견딜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여기 나와 있죠. 여기가 보시면 자, 규칙은 요겁니다. 자, 규칙은 우리 영상 174번째 2021년 12월 23일 날 개정된 내용의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규칙 였죠. 이제 건피방 규칙 14조 3항이었죠. 14조 3항에 보면 자, 요래만이 나옵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 64조 제1항 2호에서 자, 국토부 용어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는 것이란 돼 있죠. 그러면 시행령 64조 1항 2호를 봐야 되겠죠. 자, 보십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있네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1항 2호입니다. 자, 방화구역은 49조에 따라 방화구역은 주요 구조물화 내화구조 또는 불륜재로 된 건축물로서 천제곱미터 넘어가는 거는 이제 국토부 운영에 따라 가지고 방화구를 해야 되는데, 자, 방화구역 하는 자재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방화구역 해야 되고, 두 번째는 64조 1호 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 방화 샤타 할 수 있는데, 이 자동 방화 샤타가 뭡니까? 이거는 옛날 기준입니다.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방화문하고 자동 방화 샤타는 아까 건피방 규칙 14조 3항에 따라서 여기 나옵니다. 3항에 따라서 국토부 용어로 정하는 기준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이게 지금 이 고시죠. 요거 건축자재 등 품질 인증 관리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다음과 코에 모두 인정하는 것 해서 첫 번째가 생산 공장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의 기준에 적합할 것. 여기 아까 요겁니다.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여기에 적합해야 된다. 두 번째가 해당 제품의 품질 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 성분을 확보해야 된다 해서 요 비차열 1시간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요 확인했죠? 성능상 견질 거. 두 번째 차연 성능, 개폐 성능 등 방화 샤타가 자동 방화 샤타가 갖춰야 될 세부 성능은 39조에 따른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세부 운영 지침에 정한다 해서 요거 세부 운영 지침 요 방화 샤타 있죠? 요걸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 자동 방화 샤타는 규칙 14조 2항 4호에 따른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하나 수직 방향으로 폐쇄가 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불꽃, 연기, 열 감지기에서 완전 폐쇄가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 감지기는 자탐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요거 한번 볼게요. 3번째 한번 볼게요. 요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까 몇 조였습니까? 14조 2항 4호죠. 규칙 14조 2항 4호에 펴면
자, 14조 2항 4호가 요금이 되고 나오죠. 좀 잘 보입니까? 네, 4호가 요겁니다. 요거 있나요? 요거. 자, 자동 방화 셔터의 구조는 이렇게 되야 된다. 다음 항목 요건을 모두 갖춘 거 됐습니다. 첫 번째가 가나 다라죠. 가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전동 방식이나 수동 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불꽃 감지기 또는 연기 감지기 중 하나의 중 하나와 열감지기가 설치될 것.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하는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그래서 요 네 가지 기준이 다시 들어왔죠. 자, 뭐 다, 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불꽃 감지기 또는 연기 감지기 중 하나와 열 감지기를 설치할 것. 그다음에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하는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자, 불꽃이나 연기 감지기 중 하나하고 열 감지기가 하나하고 두 개가 설치되는데 불꽃이나 연기 감지되면 일부 폐쇄하고 열 감지기가 감지되면 전체 폐쇄되는 그런 구조로 하라.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마에 보면 열을 감지하는 경우 완전 폐쇄된 구조로 할 것. 그래서 요 다, 라, 마가 요게 이제 다, 라, 마가 어떻게 작동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입니다. 자, 됐죠? 그리고 이제 4번 자동 방화 샤터 창구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방화구역 처리를 하여 연기와 화염의 이동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할 것. 자, 이 말은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벽이 있고 이게 바닥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설치됩니다. 설치되는데 자, 우리요 기본적으로 이게 샤터 박스가 이렇게 여기 이제 천장이고 바닥입니다. 샤터 박스가 있고 이렇게 셔터가 내려오면 방화 셔터가 다 막아주죠. 다 막아주는데 어떤 데 보면 이렇게 반자가 쳐진 데가 있습니다. 반자가 쳐진 데서 여기다가 이제 셔터 박스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셔터를 내립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관통이 되죠. 셔터 박스 위에 이 부분이 관통되죠. 이 부분이 된 부분을 이렇게 방화구역해서 이제 이동 통로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자, 방화 샤터는 이제 여기 이제 이번에 영상 찍을 거는 이게 이제 방화 샤터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을 볼 거예요. 세부 운영 지침을 볼 건데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이거 파일을 제가 안 열었네요. 요거 하나 열고, 자, 요거 하나 열고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제 자, 요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 방화 샤터의 시험 기준이 앞에 방화문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로 정해놨습니다. 자, 방화문 한번 열심히 보신 분들은 방화 샤터는 쉽습니다. 자, 자동 방화 샤터는 수직하고 수평이 있고, 자, 수직하고 수평이 나눠집니다. 방화 샤터를 문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천장에다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화 성능은 내화 시험은 차일하고 비차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KSF 2268-1의 차열성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비차열은 2268-1에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부가 시험은 차연 성능, 개폐 성능, 내충격 성능. 여기 보시면 차연 성능은 방화문하고 똑같죠? 똑같고, 다른 게 내충격 성능도 이 기준 똑같죠? 방화문 영상 보시면 되고, 자, 개폐 성능만 좀 다르죠? KSF 4510, 요 개폐 성능만 좀 다릅니다. 수평도 자, 똑같습니다. 수평도 똑같은데, 요거 보시면 KSF 2257-5 요거 있죠. 이게 이제
수평이니까 그 바닥의 내화 구조 시험 조건도 이렇게 시험을 한다. 이게 좀 다릅니다. 수직은 벽이니까 벽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고, 예, 바닥이니까 바닥에 대한 기준이 들어가 있고 차인 성능하고 개폐 성능이 있는 반면에 내충격 시험은 없죠. 그리고 이제 부속품에 대해서 시험은 여기 나옵니다. 자, 자동 방화 셔터의 부속품은 모터 등 셔터박스에 대한 부분이죠. 셔터박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셔터 품질 시험 시 셔터에서 이제 세트로 이렇게 시험하는 게 있고 단독으로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단독으로 시험할 때는 KSF2268-1의 차염성 중 D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평도 똑같죠. 수평은 단독으로 시험할 때는 이제 셔터 세트로 할 때는 이제 분주 시험에 하면 되고 단독으로 할 때는 KSF227-5의 시험 조건에 따르며 KSF2268-1의 차염성 중 D 요것만 따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대한 이제 항목하고 방법을 살펴봤고 이제 상세히 이제 시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KS 규격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 방화문은 저번에 살펴봤고, 자, 오늘 살펴볼 것은 방화 셔터입니다. 자, 방화 셔터는 첫 번째가 시험체 크기 및 설치입니다. 시험체는 의 크기 및 두께는 실제의 것과 동일해야 된다. 수직 셔터 실제의 크기가 가열로 3 곱하기 3보다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최대 크기를 하고 수평 셔터의 실제 크기가 4 곱하기 3보다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가열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크기로 한다. 내화 시험체는 설치 조건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부품류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네, 사용해야 되고 중량 철제를 구성하는 슬랩, 가이드레일, 셔터 케이스 등 1.5mm 이상의 두께로 제작해야 된다. 철판 이런 거죠. 철판 이런 거는 이제 두께 이상 설치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 시험체 양생은 KSF2268-1 방화문의 시험 방법을 따른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화문의 시험 방법이죠. KS 규격 방화문의 시험 방법인데 이게 이제 쭉 내려보시면 뭐 가열로는 KSF2257-1 여기 이제 내화 구조에 대한 기준이죠. 이게 따라 하는 거고 자, 양생은 어디가 버리시면 여기 있죠. 양생 5.3의 양생은 이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파일을 드릴 테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내화 시험 절차입니다. 내화 시험은 이제 최신 KSF2268-1의 방화문 내화 시험 방법에 적합해야 되고 시험을 적합해야 되고 KSF2257-5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 자, 수평 내력 부재입니다. 자, 수평 내력 부재는 슬라브 같은 이런 거죠. 잠깐 보시면 이럽니다. 수평 내력 부재 이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내화 시험은 개폐 시험 및 차연 시험이 종료된 시험체로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부가 시험은 차연 시험은 내화 시험 실시 전에 KSF2846 방화문의 차연 성능 따라 공기 누설 측정 시험을 해야 된다 해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화문의 차연 시험인데 쭉 내려가다 보면 뭐 시험 장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자 공기 유량 측정 장치 해가지고 쭉 측정하면 보시면 자 공기 누설 측정에서 6.4에 보면 방화문의 공기 누설 측정이 있죠. 이 시험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개폐 시험은 차연 시험 전에 한다. 그래서 이제 시험 순서가 차연 시험하고 개폐 시험하고 그다음에 차연 시험하고 내화 시험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중량 서터는 강판의 두께가 1.5mm 이상 외의 서터는 KSL 2006 망 판유리 선판 유리에 따라 내충격 시험을 해야 된다. 해서 여기 보시면 자, 망 판유리 선판유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쭉 내려가시면 여기 보시면 가열 시험 및 가열 후 충격 시험 있죠. 이 보시면 여기
가열 종료 후 충격 시험 요 2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충격 시험 위치는 시험체의 가장 긴 연결 부위의 중앙에, 그리고 교차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 또는 충격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체 전체 면의 중앙에 이렇게 한다. 그리고 충격 시험 시 시험체를 가열로에 부착하여 수행할 경우 가열로 내 압력은 대기압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제품 및 제품의 특성, 스크린이나 단열 등에 따라 인증 제품의 원재료, 성분을 분석하여 유효기간에 따라 관리되며 부가 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부속품 시험입니다. 내화 시험체 양면에 이제 설치합니다. 내화 시험체 양면에 설치하고 방화문의 내화 시험 범위에 따라 인정 성능 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부속품 단독으로 내화 시험을 하는 경우 해서 아까 셔터박스 이런 것들이 이제 방화문 일체라고 시험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KSF 2268-1 방화문의 내화 성능 시험에 따라 가열로 중앙에 설치하여 내화 성능을 이렇게 한다. 셔터 케이스 내부에 설치되는 베어링부 판의 크기는 뭐 이렇게 정해놨다. 성능을 확인한 부품과 동일한 구성 및 재질로 부속품의 용량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설치 가능하다. 크기가 작아지는 거, 용량이 작아지는 것은 가능하다. 셔터 케이스 크기는 성능이 확인한 제품과 동일한 구성 및 재질로 동일한 구성하고 재질로 작아지는 것은 인정해준다. 그리고 시험체 케이스 셔터 케이스 하부는 슬래시 이동할 수 있도록 폭 100mm 이상의 틈을 두어야 하고 건축 공사장 설치로 폭이 작아지는 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이제 시험 같은 거 추가할 수 있다. 시험체 수는 내화 시험체 수는 2개 이상 제작해야 되고 양면 또는 화재 노출면에 대해서 2회 이상 성능 시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화 시험은 개폐 시험, 차연 시험을 실시한 시험체로 하고 충격 시험은 내화 시험 종료 후 5분 이내에 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된 시험체와 성능 함수는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자, 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성능 평가 기준입니다. 자, 내화 시험은 차열 성능 경우에는 KSF 2268-1 방화문의 8.1항과 8.2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8.1항, 8.2항. 요 규격은 제가 드릴 테니까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길어지니까. 여기 보시면 보시면 8.1하고 8.2가 있습니다. 8.1은 차연성입니다. 면패드를 작용하여 척화되지 않을 것. 그다음에 비가열면에 계구부에 6mm 이상 균일 게이지를 넣어가지고 150mm 이상 이동하지 않을 것. 모든 계구부에 25mm 균일 게이지를 적용해서 게이지가 시험체를 관통하지 않을 것.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 그다음에 차열성은 보시면 평균 온도가 초기 온도보다 140개 초과하지 않을 것. 최고 온도는 문틀에 설치한 열전대를 제외한 모든 열전대에서 초기 온도보다 180도 K 상승하지 않을 것. 문틀에 설치한 열전대는 초기 온도가 360K 초과하지 않을 것. 뭐 셔터는 문틀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 이제 안 해도 되겠죠. 네, 만족해야 된다. 비차열 성능은 KSF 2268-1의 8.1의 BCD입니다. BCD죠. BCD면 요거네요. 자, B, C, D입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자, KSF 따른다. 이때 KSF 2268-1의 8.1의 B의 문지방을 셔터에서는 셔터의 하장 바와 바닥의 틈으로 본다. 이 말은 문지방이 없으니까 여러 개 바닥에 있고 셔터가 쭉 내려오면 요 하부 바 있죠, 바. 땅에 딱 바 있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셔터 박스가 있고. 자, 한다. 그리고 부가시험은 차연시험은 KSF 2846 방어문의 차연시험에 따르고 차연 성능은 KSF 4510 중량석터 582의 규정한 바로 따른다 해서 볼게요. 차연 성능. 자, 차연 시험은 여기 보시면 시험 장치가 있죠. 시험 장치가 이렇게 시험 챔버가 있습니다. 시험 챔버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시험 챔버입니다. A가 원래 방화문이면 방화문을 달고 셔터문 이게 셔터를 쭉 다는 거예요. 요걸 이제 한다는 거고
여기 따라 이제 시험 여기 따라 이제 시험한다는 거고 기준은 KSF 4510 58 5.8.2항입니다. 해서 보시면 45이죠. 중량 석타 기준입니다. 582죠. 쭉 보시면 자, 이게 보시면 자, 이겁니다. 방아 셔터의 성능은 내야 성능은 뭐 요거는 이제 11 방아 셔터 11조 이해 가면 뭐 나옵니다. 차이 성능 여기 있죠. 582. 방아 셔터는 자, 11.3에 규정하는 차이언 시험을 하고 성능은 시험체 양면에서 차압이 25파스칼일 때 공기 누설량이 0.9 메다 삼성퍼 민점 메다 제곱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자, 보시면 11.3이 보시면 나옵니다. 셔터의 차이언 시험은 KSF 2846 요 방화문 차이언 시험에 따른다 이 말이죠. 요금이 나왔죠? 2846 KSF 2846이니까 요거죠. 요 기준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 기준만 이렇게 돌아다니지 결국 기준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그리고 어디까지 했습니까? 하고 이제 셔터의 개폐 성능은 KSF 4510 준량 셔터의 5.8.3의 ABCD입니다. 보시면 봅니다. 자, 개폐 성능은 아까 보시면 자, 여기 나오죠. 자, 5.8.3의 전동식 셔터의 개폐 성능은 A, B, C, D 다른 데 있어요. 보니까 A, B, C, D의 판정 기준에 따른다 해서 A, B, C, D 여기 좀 안 나오네요. 보시면 전동식 셔터의 개폐 성능 해가지고 개폐 기능은 11.6A의 규정의 시험을 통해서 다음에 규정해야 된다 해서 A, B, C, D죠. 아까 제가 표시를 안 했네요. 이게 A, B, C, D입니다. 셔터는 완전히 원활하게 작동해야 되고 셔터 내의 평균 속도는 표 6을 따른다. 전동기 개폐, 그다음에 자중 강화. 자중 강화는 전동기 없이 전원이 끊어 있을 때 이게 그 추무게로 해서 이렇게 셔터 무게에서 자동으로 스스로 떨어지는 그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측의 높이가 2m 미만은 이렇고 그다음에 2m에서 4m 이하는 이 속도가 좀 더 빠르다 이 말이죠. 이걸 따야 되고 셔터를 개폐할 때는 상부 끝 및 하부 끝에 자동으로 정지해야 된다. 셔터는 강화 중에 임의의 위치에서 확실하게 정지할 수 있어야 된다. 셔터는 강화 중에 임의의 위치에서 확실하게 정지할 수 있어야 된다. 요 기준을 따른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 기능은 11.6.A 해볼게요. 11.6.A 11.6.A 11.6.A에 따른다. 이제 개폐 시험하는 방법이죠. 자, 개폐 시험하는 방법은 A에 따른다. 전동식 셔터의 개폐 기능 시험은 임의의 위치에 정지하고 또 상부 끝, 하부 끝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서 설정 위치에서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는지 조사하여 확인한다. 또 전동에 대한 개폐 시의 평균 속도를 측정한다. 하고 BCDF는 이제 장애물 감지 시 정지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소방에 쓰진 않죠. 그래서 A만 줘야 된다. 자, 그리고 H. 아까 H도 있은 것 같아요. H. 방화 셔터의 수동 폐쇄 장치 시험은 수동 폐쇄 장치를 조작함에 의해서 셔터를 하강시켜 임의의 위치에서 수동 폐쇄 장치에서 정지하는 것을 확인한 후 수동 폐쇄 장치에 대한 폐쇄시킨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셔터의 충격 시험은 방화문 충격 시험한 결과 KSF 2268-1의 8.1 BC입니다. 해서 8.1의 BC 요거네요. 시험 중에 계곡부의 25mm 균일 게이지가 관통하지 않을 것. 잠깐만. BC죠, BC. B 요거네요. 균일 게이지가 비가열면에 발생하는 6mm의 균일 게이지가 150mm 통하지 않을 것. 두 번째는 계곡부의 25mm 균일 게이지가 관통하지 않을 것. 요걸 만족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외의 제품, 뭐 스크린 등 천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은 추가 시험을 추가된 부가 시험 평등을 따를 수 있다.
그리고 부속품, 인증 시험체에 부착하여 성능 평가하는 뭐 부속품, 이제 모터 등 이런 거는 인증 제품에 한해서 사용할 가능하다. 부속품과 동일한 구성 및 재질로 작아지는 것을 인정한다. 별도의 셔터 케이스의 부속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KSF2268-1의 8.1D항을 만족하는 부품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8.1D입니다. 자, 8.1D 요거죠. 시험 중 비가열면에 10초 이상 화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별도로 셔터 케이스를 그러니까 방화문하고 셔터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제 시험할 때. 그리고 부속품의 동일한 구성 재질로 작아지는 것은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별도로 한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3.6은 이제 기타 자동 방화 셔터는 수동으로 이제 개폐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자동 화재 탐지 설비 화재는 기준에 맞게끔 불꽃 및 연기 감지에 의해서 셔터 슬랫이 600 이상 작동하여 일부 폐쇄하고 열 감지에 의해서 완전히 폐쇄된다. 수직 방향으로 폐쇄되는 구조가 아닌 것은 불꽃 연기 및 열 감지에 의해서 완전 폐쇄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직으로 같은 경우에는 또 열 감지기도 달아야 되죠. 달아야 되는데 불꽃 연기가 되면 불꽃 연기 및 열 감지에서 완전히 폐쇄된다. 여기에서 동작하면 완전히 폐쇄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셔터 케이스 상부는 상층 바닥면 구조 보호의 셔터 케이스 전체 길이의 폭 200mm 이상 직접 닥도록 설치하고 부득이하게 25mm 이상 이내의 틈은 불륜 재료 또는 전체 면을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방화구획 배치 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된다. 해서 셔터가 이제 방화구획 관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돼 있죠. 인정 셔터보다 구조 재료 성능이 향상되는 셔터는 인정할 수 있다. 얘가 금속 및 재료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경우, 강제로 더 씌우는 경우, 하부 마감재의 폭이 넓어지는 경우, 맞물림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셔터의 마감 재료는 뭐 칼라 강판, 도막 두께, 그다음에 분체, 도색은 인정 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칠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인정 제품의 부속품을 변경하 설치하는 경우 인정 부품과 호환성 및 작동 상태 등을 인정 기업에서 확인하고 부속품은 인정 제품의 관리 기준에서 적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방화 셔터의 유효 기간은 관리 기준 13조 별표 7을 따른다. 없어졌네요. 이건 이제 별표 7을 보시면 됩니다. 인정 제품 구조의 재료 특성은 내야 시험 및 부가 시험 항목 및 성립 시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셔터는 이렇습니다. 셔터의 이제 성능 표시는 자동 방화 셔터의 인증 표시는 슬랫 하장바 아래 중앙에 그림과 같이 부착해야 된다 해서 여기 이제 요 밑에 이거 있죠. 밑 바 여기에다가 하장바의 2분의 1 지점 여기다가 설치하라. 하장바가 천정에 위치할 때는 인증 표시가 확인돼야 된다. 이렇게 인증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다 했습니까? 그다음에 방화문, 그다음에 이제 다 했네요. 자, 이상으로 방화 셔터에 대한 이제 시험 기준하고 시험 방법 이런 이제 세부 인증 진입 4탄을 마쳤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거 할 거예요. 내화 체험 구조, 내화 체험 구조의 이제 세부 운영 지침을 볼 겁니다. 자, 5탄은 제가 곧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